저희들이 보기에는 거의 매물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매매할 생각을 안 해요. 정부에서 뭔가를 착각을 하고 있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매도 생각을 꽤 많이들 하고 계시고 제가 보기에는 내년 초쯤에는 생각보다 조금 더 매물은 나오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브릿지입니다. 오늘 브릿지는 강남 한복판에 먼저 나와봤습니다. 지난주죠, 국세청에서 올해 종부세 납세 고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대상자는 74만 명으로 지난해 59만 5천 명보다 약 25%가량 늘어났습니다. 세액도 늘어났죠. 올해 4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 3조 4천억 원보다 27%가량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하신 분들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궁금한 건 시장에 이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하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을지 이게 궁금한 건데요. 그래서 오늘 다시 세무사들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난 7월이죠. 세법 개정안 발표 때 저희가 세무사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증여나 그리고 계속 버티고 안고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종부세 납세 고지서가 발송이 되고 또 최근에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도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4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강남 집부자들, 다주택자들, 고가주택 보유하신 분들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또 실제 이제는 매물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저희가 찾아갈 곳은 세무법인 다솔 안순남 대표입니다. 세무법인 다솔은 자산가들이나 다주택자들을 많이 상담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종부세 납세 고지서가 발송 시작됐는데 네. 그 이후로 좀 어떤가요? 분위기가 다주택자분들 좀 놀라는 분위기인가요? 저희들은 오히려 다주택자들은 네. 거의 전화가 없으시고 네. 확인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주택자 되신 분들은 이미 상담을 하시면서 네. 올해 건 보시 문제 아니라 내년, 내후년 네. 거, 네. 향후 2, 3년 것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봤거든요. 네. 돌려보셨기 때문에 올해 거는 얼마 나온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네. 그런데 부담이 안 되니까 그거는 네. 놀라질 않고 거꾸로 네. 1주택자들 중에 놀라신 분이 많아요. 그래요? 예. 오히려 이제 지금 그 세액공제를 못 받는 분들이 그쵸. 그런데 네. 예상했다가 1주택인데 왜 세액공제가 안 나왔냐. 그래서 지금 공유지분으로 등기를 해놨거나 임대주택을 갖고 있는데 본인 거주를 안 하면 그런 세액공제가 안 되는데 그걸 몰랐다가 이제 세액이 많이 나온 거 보고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부담이 안 느꼈으면 몰랐는데 예, 그래서 그래요? 몰래 갖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강남이나 뭐 용산, 마용성, 강남 3구 네. 다주택자분들은 이미 예상을 다 했다면 뭐 예. 매물이 그럼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거의 매물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자녀들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 네. 보면은 이제 지금 현재 이게 세금의 이슈는 양도소득세보다는 네. 종부세거든요. 예. 양도소득세는 안 팔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내년부터 최고세율이 82.5%까지 네, 올라가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거는 100% 올린들 네. 안 팔으면 그만이거든요. 네. 제일 이제 문제가 종부세거든요. 네. 근데 종부세도 조정대상 즉 2주택 이상부터 중과세니까 네. 1주택만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게든 1주택을 만들겠다는 네. 거죠. 네. 그럼 부부 하나씩, 자녀가 둘이면 자녀 하나씩 4개 정도는 소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4주택자 같은 경우는 거의 증여로 다 해결하지 예. 매매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은 뭐 사실 내년 6월 전에 예. 그런 다주택자 매물들이 나올 수 있다. 예. 뭐 이런 정부에서 그런 기대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럴 기대는 크지. 저희가 보기에는 10분 중에 하나 둘째 예, 20%나 매각으로 상담을 하신 분이 있지 네. 상담을 매각하시겠다고 오신 분 중에서도 다 계산해보고 난 다음에 증여세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어차피 상속세 낼 거 증여세 내고 그다음에 증여세를 내고 나면 증여가격이 끌어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다음에 자녀들이 양도세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가요? 이제 지금 증여로 가버리죠. 이제 지방에 같이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분들 네. 지방 걸 팔고 서울에 이제 네. 똘똘한 한 채로 이렇게 네. 갈아타는 움직임들이 계속 되고 있나요? 그럼요. 당연하죠. 종부세가 지방까지 포함해서 3주택자가 중과세잖아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지방 것부터 없애는 거죠. 제가 궁금한 게 이 다주택자, 그러니까 뭐 2주택만 하더라도 강남 한복판에 두 채면 강남구나 서초구에 뭐 반포나 뭐 청담동 삼성동에 두 채면 사실 이제 세금이 어마어마하지잖아요. 내년부터도 세금이 굉장히 커지는데 그럼 수천만 원씩 나와도 안고 가겠다. 내가 증여세를 부담할 정도만 되면 분산시켜서 소유를 나눠버리니까.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 강남 집은 지금 현재 정부가 집값을 잡거나 하락한다고 판단이 되면 지금 매각을 하겠죠. 근데 지금 이 시스템으로는 집값을 못 잡는다고 다 보기 때문에 시중에서 안 판다는 거죠. 내가 20억에 팔았는데 이게 만약에 30억에 올라버리면 그쵸. 그때는 지금 10억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럴 바에는 양도세만큼 증여세를 내버리면
그게 밖으로 안 나가고 내 가족이 갖고 있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유지를 하려고 그러죠. 정부에서 뭔가를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 사지도 못하게 하고 갖고 있지도 못하게 하고 팔지도 못하게 하면 이게 어떻게 숨통이 트이겠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아니 나오려고 한다면은 지금 양도세. 매각을 하게 만들려면 지금 유예 규정을 줘가지고 세부담을 낮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작년에 그거 제도로 쓴 것 중에 카드 중에 그게 실수가 뭐였냐면 조금 아쉬운 점이 뭐였냐면은 10년 이상 보유자만 해줬어요. 그러면 2018, 17년 파리대책 이전에 취득하신 분들 그분들은 투기 세력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부터는 해줬어야 되고 시간도 조금 너무 촉박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악용할 소지가 있었으면 그때 당시에 증여로 부담보 증여하는 분들은 세제 혜택을 안 줬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혜택을 주니까 다 그것도 또 부담보 증여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유예를 해줬더니 증여를 해버렸단 말이죠. 이게 증여하는 부분은 제외시켜버리고 지금처럼 파리대책 이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뭐 한시적으로 6월 말까지만 해주면 시장에 물량이 나올 수가 있죠. 오히려. 예. 지금 법인주택 소유자도 마찬가지예요. 법인주택 소유자가 법인들 매물은 어떤가요? 많이 나왔죠. 지금 두 채 갖고 있으면은 법인을 다시 세워서 분산시켜버려요. 두 채부터는 6%잖아요, 종부세가. 그렇죠. 근데 한 채는 3%라는 거죠. 3%는 견딜만 하다는 거지. 예, 어차피 50억, 60억대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그러니까 고액 갖고 계신 분들한테 물량이 나오게 만들려면 어쨌든 좀 풀어줘야 돼요. 양도세 두 채, 세 채 가지신 분들이 지금 어떻게 좀 하려고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상담 사례에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자가 예를 들어 15억, 20억짜리 두 채씩 갖고 있으면 세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종부세가 아마 4, 5천씩 될 겁니다, 연간.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1인 한 사람이 한 채씩 갖고 있다고 치면 종부세가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보유를 할 것이냐 팔 것이냐는 것은 종부세가 관건인데 종부세가 그렇게 낮춰져 본다면은 그거는 부담할 만한 능력이 되니까 그건 갖고 가겠다는 거고요. 더군다나 여기 2천만 원씩 예를 들어서 연간 뭐 낸다고 각 낸다고 그러면 지금 집값 상승폭이 최소한 연간 5천에서 1억 간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는 증가시키고 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올 수밖에 없죠. 제가 볼 때는 정부하고 국민하고 기싸움을 하는데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기싸움을 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강하게 한다고 그래서 이긴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이 이길 것 같은데요. 분위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떤 피해가 어떻게 감당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두세 채 갖고 있는 분들 생각은 본인들이 이걸 이렇게 매각을 한 다음에 집값이 이렇게 올라버렸을 때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그 양도소득 다 물고 팔았더니. 근데 이거 제가 궁금한데, 그러니까 증여해도 증여를 못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증여세를 부담이 못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실 강남에 한 채 그 증여하는 그 액수가 상당해서 자녀분들 중에 그 부담 못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자녀들이 다 그래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연변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걸 5년 동안 나눠물게 돼 있어요. 나눠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부세 낼 돈으로 증여세를 연부연납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렇게 다 증여가 된다는 겁니다. 능력 없는 자녀들도 꽤 있지 않나요? 능력 없는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연봉을 받고 있으면 부모한테 돈을 빌릴 수가 있거든요.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주고 그쵸. 합법적으로. 그다음에 월급은 그 이자만큼은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빌려서 납부를 하죠. 그렇군요. 그렇게 다 만들어내요. 여의도를 찾아왔습니다. 여의도에서 저희가 찾아갈 곳은 바로 신탁을 전문적으로 상담해주는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종부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찾았던 게 바로 뭐죠? 신탁이었습니다. 신탁 수요가 어마어마했는데 정부에서 이 신탁 수요도 차단을 했죠. 지금부터 그 세무사를 찾아가서 다주택자들이 실제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제 좀 매물을 내놓으려고 하는 건지,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들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분위기가 지금 바뀌고 있는지, 시장에 매물 내놓으려고 하는지가 좀 궁금해요. 요즘 상담 많이 오나요? 어떤가요? 상담은 뭐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기자님 말씀처럼 부동산, 특히 주택 관련된 질의가 많으신데 아무래도 종부세 고지서를 실제로 받아보시고 나서는 이게 체감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확실한 거는 내년에는 이거보다 최소 2배 정도는 더 나올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쭉 가지고 가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상반기 때 예상했던 것보다 뭐 물량이 막 시장에 많이 쏟아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장 자체는 얼어 보여 있기는 한데 상담을 하다 보면
또 매도 생각을 꽤 많이들 하고 계시고 그래요? 예, 그리고 실제로도 매도를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고요. 이게 물론 큰 흐름이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상담해 주실 때 네. 양도세, 네. 그다음 종부세 예. 비교해서 예. 이제 아마 제안을 하실 것 같은데 들어보시고 네. 안고 가겠다 예. 하는 분들이 그래도 아직은 더 많나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를 네. 드리면 팔아야겠다는 심적으로 이제 네. 느끼고는 가시는데 이제 네. 실제로 매도 행위로는 크게는 잘 안 이어지고요. 결국에는 파는 게 답이겠구나라고 이제 가시는데 네. 실제로 팔지는 않는. 아직은 네, 조금 망설이시는 것 같습니다. 증여 많이 했고 예. 통계적으로도 많이 잡히는데 그렇죠. 네. 증여도 역시 증여를 많이 고민하나요? 8월 달에 취득세, 증여 관련 취득세가 오르기 전에 네. 7월 말에까지 해서 특히 서울 강남 네. 3구 쪽은 증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네. 몇천 건 막 네. 일어나가지고 그때 상담이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그 후에도 지금 4분기가 네. 됐음에도 증여는 뭐 취득세를 좀 감안하더라도 예. 증여를 하겠다 차라리 이런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 종부세 네. 때문에 좀 부담이 되신 분들은 신탁으로 예. 좀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그게 좀 예, 정부에서 오히려- 이제 네. 제안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예, 예. 그분들은 지금 뭐 네. 어떻게 뭐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뭐 어떻게 하시려고 하죠? 사실은 이제 종부세가 이제 신탁을 하면 어느 정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 네. 절세되는 효과가 예. 있기 때문에 신탁을 원래 많이들 하셨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그게 막히게 되었고 그래서 실제로 그 신탁 가입했던 고객들을 만나 뵙고 하면 네. 또 이제 신탁을 필요가 없어지니까 해지도 네. 하셔야 네. 되는데 네. 그 해지 원인을 좀 살펴보면은 생각보다 매도를 하기 때문에 이제 신탁 해지를 빨리 하겠다라는 네. 분들이 있으세요. 신탁을 뭐 하셨던 분들은 어쨌든 보유세 부담을 완화시키려 하셨던 분이니까 그런 분들은 당연히 다주택자분들이실 네. 거고 그분들이 해지를 하면서 매도하려고요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는 조금 이제 물량이 네. 어느 정도는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우리 뭐 반포 예. 레미안 예. 그 다음에 압구정 신한대 네. 두 채 가지고 네. 최고 비싼 두 개 네. 두고 네. 계신 분도 한 채는 판다고 이제 말씀도 주시고 이런 상황을 보니까 물론 소득도 충분히 되시지만 그 세금 자체가 너무 부담이다라고 네. 하셔서 매도하고 나머지 한 채는 1세대 1주택을 적용받게끔 쭉 가져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시장에서 가장 궁금한 게 그래서 다주택자들 매물이 나올 거냐, 법인 매물이 나올 거냐 뭐 이런 건데 네.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한 10이라고 봤을 때 네. 최근의 흐름으로 좀 설명해 예. 주세요. 지금 매물을 내놓겠다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상담을 하고 네. 실제 경험론적으로 그렇죠. 이제 판단을 해 봤을 네. 때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기존에는 굉장히 움직임이 굉장히 미미했었잖아요. 네. 거의 뭐 0에서 1 사이 정도밖에 네. 안 됐던 네. 것 같은데 이제 정말 최근에 네. 좀 흐름으로 보면 그래도 1은 넘어섰고 한 2 정도는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큰 주된 흐름은 아니더라도 예. 매도를 문의하는 분들이 조금씩은 늘고 실제 매도를 하시는 분도 이제 주변에 생기시다 보니까 저희 이제 회사에도 신탁을 계약을 하셨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해지하는 분들도 늘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피부로 이게 흐름은 주된 흐름은 아니어도 이게 조금 매도를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구나 느끼고 있죠. 세율도 오르고 또 이제 그 종부세 기준일이 6월 1일이 되다 보니까 그 전까지 한 지금 6, 7개월 남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 초쯤에는 생각보다 조금 더 매물은 나오지 않을까. 여의도에서 이영훈 세무사 얘기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또 다른 세무사를 만나서 다주택자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물로 내놓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나요? 어떤가요? 일단 법인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제로 매물을 정리를 하시면서 다른 네. 투자처를 많이 모색을 하세요. 강남권에 갖고 계신 분들도 어쨌든 똑똑한 한 채 네. 쪽으로 이렇게 가시려고 많이들 하시고요. 양도세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 결정을 하시기 어려우세요. 지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증여를 하려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증여를 받는 분이 그 증여세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도 또 항상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쵸. 거기에다가 또 취득세 부담이 있으니까 쉽게 선택을 진짜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예. 고민만 계속 하고 계시는 분도 있나 보네요. 고민을 계속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로 앞으로는 좋은 물건이 더 많이 오른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세금을 내고 딴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는 우리 가족 안에서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이게 선뜻
이제 캐시가 이제 크게 오가니까 이제 선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브릿지는 세무사들을 좀 만나봤습니다. 지금 다주택자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지금 시장에 매물을 내놓으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봤는데요. 지난 7월에 저희가 보여드렸었죠. 근데 지난 7월과 4개월이 지난 지금 11월 크게 달라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 또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이 좀 발표가 됐음에도 매물을 시장에 내놓으려고 하기보다는 증여하거나 종부세를 부담하더라도 안고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부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내놓으려고 고민을 하기도 좀 했는데요. 그 비중이 열에 한두 명 정도입니다. 고민하는 사람들이 조금 늘긴 했지만 이 물량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세무사들이 좀 예측을 했습니다. 내 집 마련하는데 좀 고민도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앞으로 더 다양한 현장들을 가고 또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서 여러분이 시장을 판단하고 시장 흐름을 읽는데 더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릿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